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산책길을 걸어볼까요? 신림엔에 가자고는 신림엔의 산책길을 따라서 함께 마음의 산책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먼저 또 폭포 구경을 한번 하고 갈까요? 어제까지 비가 엄청나게 내렸었거든요. 물이 엄청 불었어요. 지금 안개도 많이 끼고 안개가 자욱하네요. 오늘도 다시 오후가 되면 비가 올 건데, 이번 주는 아마 기본적으로 비가 예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천에 비가 안 오는 틈을 내서 나왔습니다. 네, 매일 같은 길을 걷고 있죠. 여러분도 함께 같은 길을 눈으로 걸으시면서 또 마음으로 함께 하시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정화가 될 겁니다. 기분 전환도 되고요. 네, 멍 때리는 기분으로 함께 하시고, 모닝. 네, 이제 산책로에 진입을 하죠. 땅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또 우리를 맞이하는 나무가 있죠. 공사하는 모양이네요. 나무를 자르는 소리 같은데, 전기톱 소리 같은데요. 전기톱이 아니라 저 가데닝 할 때 낙엽 밀어내는, 정확히 뭐라 그러죠 그걸? 저희 집에도 있는데, 예, 가족용이라 제가 쓰는 거는 소리가 저렇게 크지 않은데 일할 때 쓰는 건 이렇게 소리가 크네요. 전기톱인 줄 알았어요. 비가 세차게 한번 불어닥치고 나면은 정비할 게 많아요. 여기가 약한 나무들은 가지가 꺾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라는 얘기를 종종 쓰잖아요,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날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제 실감하는 거죠. 이런데 자연을 다니다 보면은 한번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여전히 건재한 나무들, 이유가 뭐예요? 뿌리가 깊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뿌리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도 보면은 약해 보이지만 강해요. 왜냐면 뿌리를 잘 내렸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알 수가 없어요. 한번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얼마나 뿌리를 내렸는가.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심지가 깊이 내려져 있으면 살다 보면 풍파라 그러죠. 풍파. 이제 폭풍 같은 환경이 한번 몰아칠 때가 있어요. 내 뜻과 상관없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균형이 깨져서 균형력이 작동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그럴 때가 있어요. 뭐니? 그럴 때는 평상시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 그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연을 산책할 때 나무를 보게 되시면 눈에 보이는 나무 아래 깊이 뿌리 내린 그 뿌리까지 한번 느껴보세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많이 불었고 또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여기도 원래는 평상시에는 저렇게 물줄기가 세질 않거든요. 여름엔 말라있고 뭐 물이 내려오는 거 보면은 확실히 비가 많이 왔어요. 오늘은 그렇게 춥지는 않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사계절 옷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은 가을 날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제가 설정한 하나의 관문입니다. 새로운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걸음아 나 살려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꾸준히 걷기를 실행을 하면 몸과 마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운동에 좋은 효과이기도 한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그리고 꼭 과격한 어떤 뭐 운동 스포츠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걷는 게 아주 우리의 기분 전환,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회복 여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걷는 걸 싫어하던 사람인데 앉아있는 건 제가 뭐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움직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제 걷기를 실행했죠. 한국에서부터. 그 에너지 체크하고 힐링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에너지 오라장 체크도 좀 받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일종의 처방을 준 거죠. 처방을 어디를 걸어라 이렇게 장소까지 지정을 해줬었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트랜서핑 이제 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한참 뭔가를 계속 실험할 때였어요. 제 자신을 놓고 뭔가 또 돌파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 와중에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처방대로 또 실행을 해봤죠. 몇 가지 실행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걷는 거, 땅을 밟는 거. 그리고 그때 처방 하나가 그 크리스탈 힐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크리스탈 힐링 하는 그 제품 주로 팔찌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인사동 가면은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이 있습니다. 온라인에도 뭐 유사한 업체들이 많이 있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실험을 해봤어요. 대학 때부터 뭐 수정 목걸이 이런 것도 한번 달아보고 다 했었는데 아무튼 걷기가 정말 효과가 좋더군요. 걷기가 그냥 걸었어요. 계속.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남한산성 그쪽에 가서 걷고 그 다음에 동네에 또 이 정도로 길진 않지만 산책로가 있었거든요. 도심인데 또 찾아보니까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몰랐던 좋은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지정을 해서 틈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매일 걸었습니다.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꾸준히 하는 거. 그리고 걸을 때는 자세가 또 중요해요. 뭐 우리가 무슨 마사이 워킹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어깨를 피는 게 중요해요. 어깨 피는 게 당당한 자세로. 그 자세가 또 사람을 만들거든요. 우리가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고 소심하고 그럴 때는 어깨가 굽정해진단 말이에요. 땅을 보고 걷게 되고. 근데 반대로 자세를 바꾸면 거기에 맞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걸을 때만큼이라도 일종의 다른 버전으로 들어가셔서 연기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걸어보세요. 제가 그걸 많이 느꼈던 게 군대 시절에 이제
본인들은 걸음 자세가 꾸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뭐 병장도 아니고. 이등병, 일병 때는 이게 어깨 펴고 팔도 각도를 잘 잡으면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걸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씩씩하게 걷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느덧 그렇게 걷다 보니까 마음이 거기에 맞게 또 조율이 되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일종의 행동 치료라고도 볼 수 있죠. 행동 치료. 도움이 됩니다. 양방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즐거우니까 웃냐, 행복해서 웃냐, 웃으니까 행복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양방면입니다. 어느 하나가 반드시 옳다, 뭐 그것만이 맞다, 이렇게 할 수 없고, 어떤 분들은 행복해야 웃는 거고, 어떤 분들은 웃으니까 행복한 거고, 당당하게 걸으니까 당당해지는 것도 있고, 또 당당하니까 당당하게 걸어지는 것도 있고, 항상 양방면이에요. 항상 어느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라는 거죠. 양방면을 살피면서. 그래서 때로는 이 상담이라는 게 앉아서 계속 인터뷰하듯이 얘기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밖에 나가는 거예요. 자꾸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일을 하면 없어지는 우울증도 있거든요. 어떤 우울증은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히 살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도 또 있어요. 그래서 사람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획일적이지가 않아요. 큰 방향은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조언이라는 게 이제 도움이 되긴 하는데 때로는 잘 안 맞기도 하죠. 뭐니? 그래서 뭐 인생 선배의 조언과 심리 상담자와의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이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가,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는 지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또 지인들을 상담하는 경향이 별로 없어요. 이제 다른 분한테 이렇게 넘기지. 왜냐면 그 객관성을 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뭐니? 제가 이제 타프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타프티를 해설이죠, 해설. 이게 기존의 트랜서핑 강독하는 형태로 나가게 될지, 또 다른 방식으로 나가게 될지, 그건 좀 지켜보십시오. 제가 새로운 방식으로 좀 풀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새롭게 콘텐츠가 오픈될 겁니다.
타프티를 하기 위해서 트랜서핑을 잘 다져 주시기 바래요. 트랜서핑과 그 다음 뭐 1.0 버전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그리고 1.5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해킹 더 매트릭스 등등등, 또 뭐 생식 얘기 나오는 거, 이런 것들, 그걸 통해서는 펜듈럼 세상에 대한 인식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식하기. 그러니까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는 거, 매트릭스의 네오가 깨어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인식을 딱 전환을 시켜 놓은 상태가 되면 타프티가 이제 수월해지죠. 타프티가 훨씬 간단합니다. 그리고 강력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타프티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트랜서핑 전작은 어떤 인식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면 비중이, 타프티는 실용적인 겁니다. 바로 적용하기 위한 거예요. 이 뉴질랜드에서 사는 거, 이민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하기로 하면 또 할 말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뭐 말을 많이 아끼고 있죠 지금. 신리맨 TV 채널 특성이 뭐 그런 걸 다루는 것도 아니고 해서 말을 아끼고는 있는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적응한다는 것, 이런 면에서는 또 할 말이 있어요. 조금씩 틈틈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해볼까 해요. 이제 그저께도 뉴질랜드 그 도시에서 한국분 몇 분이 오셔가지고 대화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오클랜드 전체, 뉴질랜드 전체에서 한국인들이 밀집되어 사는 도시가 몇 군데가 있어요. 거의 거기에서 산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한인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고, 또 다른 어느 지역보다 훨씬 더 다문화 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정착되어 있고, 살기는 편하죠. 살기는 뭐 영어를 많이 쓸 일도 없고, 또 한국인들이 하는 업체도 많고 하니까 살긴 편한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엊그저께도 오신 분이, 이제 제가 아이고 편한 도시에서 사시네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근데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내가 한국에 와 있는지 뉴질랜드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럴 거면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를 정도로 가끔은 좀 회의가 된다, 이런 생각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한국과 다를 게 없으면 한국에 있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여긴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고, 뭐 자연 빼면은 사실 다 답답한 게 많거든요. 자연 빼면은 뭐 사람들 좋고 온순하고 이런 거 빼면은 답답한 게 엄청 많거든요. 불편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의료 시스템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나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슬픈 얘기인데 한국인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분쟁이 많아요. 분쟁이 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을 또 기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해외 나와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 사람 싫어가지고 한국 사람 안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또 한국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러는 거야. 왜냐면 이제 그걸 풀어내야 되니까 답답한 거를 영어로 뭐 누구 만나서 풀어내겠어요? 한국말로 속 시원하게 풀어내야 되니까. 아이러니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여행 오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거다. 그걸 구분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여행 다니면서 여기 살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달라요. 사는 건 다릅니다.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주에 가서 와 아름답다, 여기서 집 짓고 살면 좋겠다, 살면 또 다른 거예요. 살아보시면 또 다른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유념을 하셔야 돼요. 여행과 삶은 다르다. 내가 거기 정착해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여행이야 언제든지 떠날 채비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좋은 것만 만나는 거예요. 여행을 좋은 데 가지 고생하려고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행자의 마음으로 아 여기 너무 좋아해서 딱 터를 잡고 자리를 잡았는데 도망가질 못해. 한번 살기 시작하면 그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주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는 거는 다른 문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착을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뉴질랜드 있다가 호주 있다가 또 캐나다 갔다가 미국 갔다가 뭐 계속 떠돌이 삶, 방랑자의 삶을 또 살게 되는 거죠.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왜 멀리 떠나가도 변하는 게 없을까 라고 하는 김영하 소설의 한 문구처럼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어디 갔다 놔도 결국에 똑같은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면요 어디에 갖다 놔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큰 요동을 하지 않아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와야 땅이 굳어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 힘든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데 그런 삶을 장면을 마주할 때는 아 내가 깊어지고 단단해지기 위한 기회이구나, 테스트구나, 선물이구나, 이런 관점으로 온몸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뿌리가 내리고
어디에 갖다 놔도 잘 자라는 나무가 될 거야. 그러면 심지어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알맞은 환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게 존재가 바뀌면 자성이 생기고 끌어당김이 유유상종의 원리에 따라 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 보이시려나 모르네. 한국어로 누가 낙서를 해놨는데요.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키친 핸드의 왕, 이곳에 잠들다, 이렇게 써놨네요. 제가 예전에 봤는데 지금까지도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키친 핸드의 왕을 만난 적이 없어서 계속 이 글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스토리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한국인이 여기 왔다 가긴 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 글을 쓰고 갔는지 남기고 갔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오늘 나무와의 교감을 하지 못해서 이 나무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틈나는 대로 걸으시고 나름대로의 코스를 만드시고 스토리를 입히시고 보이는 길 위에 나만의 길을 세팅하셔서 걷기를 즐기시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고 강화하시기 바래요. 여기도 나무들이 아주 굳건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모진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잘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함께 산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눈과 마음의 산책을 하신 분들이 마음이 동하시면 여러분들도 발걸음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저는 여기에 좋은 에너지를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게요. 이제 신리맨 영상은 또 신리맨 역사사연 보내오신 분이 있어서 릴리님의 사연을 다루는 영상을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후부터 또 비가 오기 때문에 당분간 산책을 또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 방면에서 좀 정비 좀 하고 계속 여러분들 좋은 에너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또 다음 산책 시간에 함께 할 거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또 만나요.